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 중에서도 재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재파열은 생각보다 많이 생기거든요.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나는 수술하면 평생 재파열이 생기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평생 생기지 않는 건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가 재파열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이후에 본인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재파열이 생기는 원인 중에서도 우리가 수술적인 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열 될 때 재건술을 하게 되고, 재파열이 되게 되면 재건술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영어로는 reconstru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서 재건술보다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만큼 더 성공률도 많이 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요. 터널의 문제, 위치의 문제, 그리고 이식관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재건술은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재건술의 목적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수상 이전 상태의 스포츠 및 활동적인 생활로 무조건 다 복귀하는 거 아니에요. 수술하기 전에 축구를 다 했다 그러면 재건술을 하고 나면은 100%의 축구 복귀는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강도를 낮추어서 조심스럽게 축구를 하는 것이 좋겠죠.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농구, 배드민턴 등등 다 마찬가지로 너무 과격한 구기 종목은 좋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통증이 없을 정도의 할 수 있는 무릎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재건술을 하고 나면 다시 축구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상생활을 잘하고요. 가볍게 뛰고 달리기가 목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또 물어봐요. 그럼 평생 축구는 못하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축구보다는 건강에 좋은 운동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너무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도 저는 축구를 꼭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강도를 낮추어서 적절하게 즐기는 축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목표치의 하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100의 목표가 있다 그러면 재건술을 하고 나면 목표를 좀 낮춰야 된다 그러죠. 수술 전에 설명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격한 방향 전환 등의 운동은 안 좋다. 무리한 운동이 목적이 아니다. 가벼운 운동, 그리고 통증 없는 일상생활이 가장 타깃이다 라고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현실적인 기대감을 낮춰야 수술 이후에 만족도가 높아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나 축구를 다 하려고 하는데 재건술을 하고 난 다음에 아파서 뭘 못하더라, 불안정한 면이 있어서 못하더라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적인 기대감을 낮추어야만이 수술 이후에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제 이식물 실패의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수술 수기의 잘못 중에서도 대퇴 터널의 위치가 가장 잘못된 거예요. 대퇴 터널 이제 이야기할 텐데, 터널의 문제가 가장 크다. 그 다음에 이식관을 수술했는데 그 통합의 실패라 그러죠. 다시 본인의 거로 돼야 되는데 본인 거로 되지 못하고 약해져 있는 상태. 그리고 또 잘못해서 다치는 외상이죠. 외상. 길 걸어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계단에서 삐기도 하고 미끄러지고 외상까지, 이렇게 이식물 실패 원인 세 가지입니다. 수술 수기의 잘못, 그리고 이식근의 통합의 실패, 외상,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술 수기의 잘못이 되겠습니다. 잘못 및 부족이 되는데요. 비해부학적인 터널의 위치가 가장 크다 그러죠. 수술하는데 위치가 좋아야 돼요. 위치가 좋아야 되는데 비해부학적인 터널의 위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식근이 자꾸 충돌을 일으켜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수술을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터널을 뚫고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터널의 위치가 너무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여기에 부딪히게 되겠죠. 여기에 부딪히면서 우리가 이식관이 충돌을 일으키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대퇴 쪽에서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 부딪히게 되면은 또 해부학적인 충돌, 이식관의 충돌 때문에 재파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고정을 잘해야 되는데 이식물에 긴장이 부족한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터널에다가 스크루를 받고 마지막에 나왔을 때 스크루를 이렇게 고정을 하게 돼요. 뭔가 느슨하게 된다 그러면 안 좋다. 그리고 부적절한 터널 내 이식물 고정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수기의 잘못이 가장 크더라. 그 다음에 또 이식물의 선택의 문제죠. 이식물을 어떤 것을 것인가.
자가근인가 타가근인가 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또 자가근 타가근이든 굵기, 길이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그리고 또 동반된 인대 손상 및 파열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전방 십자인 파열만 생기는 게 아니라 후 외측 회전 불안정성, 요즘에 제가 유튜브에 나오고 있죠. 후 외방 인대 불안정성, 그걸 또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있다 그러면은 전방 십자인대는 다시 또 파열될 수가 있다는 거죠.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동시에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반혈상 연골의 파열, 연골 반파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동반된 손상을 우리가 수술이나 치료를 하지 않고 전방만 수술하게 되면은 전방을 외롭게 버티다가 다시 또 파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반된 손상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후외방인대 불안정성, 후방 십자인대 파열, 반혈상 연골 파열 등등은 세 가지는 꼭 알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타겟 터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터널의 위치는 대퇴 터널과 경골 터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해부학적 위치에 가깝게 하는 것은 슬관절의 정상적인 관절 운동 및 안정성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말이야 맞죠? 똑같이 해야 정상적인 관절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왜 뭐가 문제인가? 대퇴 터널의 앞쪽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물레 위치는 이쪽에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이쪽에 들어가는 뒤쪽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 앞쪽에 위치하게 되게 되면은 이게 대퇴 터널이 불안정성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OTT라고 이야기합니다. OTT 혹시 들어보셨나요? OTT OTT라고 이야기합니다. Over the top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요, 꼭대기를 넘어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요즘 인터넷에 보면 OT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OTT랑은 달라요. 요즘에는 뭐 IPTV 많이 보잖아요. 케이블 TV 같은 거 보는 거를 우리가 셋탑박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셋탑박스를 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셋탑박스를 넘어서라는 의미의 OTT를 이야기해요. 그냥 부연 설명인데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셋탑박스에서만 봤잖아요. 집에서만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 그리고 뭐 아이패드 등등으로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집에서만 보는 영상을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출퇴근하면서 볼 수도 있고 어디 놀러 가서 볼 수도 있고 아이패드 등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이나 콘텐츠를 VOD 서비스를 돌아다니면서 보자 라고 해서 OTT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죠.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OT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릎에서 말하는 오버 더 탑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대퇴골의 가장 후방부, 가관절연의 가장 후방부, 대퇴골의 가장 뒷부분이 OTT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원인은 굳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오버 더 탑을 잘 관찰하기 힘들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대퇴 터널이 너무 앞쪽에 뚫리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면 환자들마다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우리가 수술하서 관절경을 앞에서 보기 시작하는데 보다 보면은 뭐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아 여기가 제일 끝인가 라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터널을 여기다 뚫어요. 여기다 뚫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근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퇴 터널이 너무 앞쪽에 있으면 안 좋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슬관절이 무릎을 구부리는 게 굴곡 제한이 생기고 또 뭐 신전 제한 같은 게 생기게 되고 또 인대가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신년, 늘어남, 디스트럭션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무 또 그 문제는 또 여기 하면 좋은데 또 너무 뒤쪽에 하게 돼요. 뒤쪽에 하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다가 터널이 여기가 뚫리는 현상이 생겨요. 뒤가 이제 골절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터널이 뚫는데 이렇게 뚫었는데 딱 골절이 생겨버려요. 깨져버리는 거죠. 블로우 아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고정도 안 되고 뭐 그렇게 되면 골절, 이 파괴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너무 뒤쪽도 안 된다. 앞쪽도 안 되고 뒤쪽도 안 된다. 그래서 오버 더 탑의 위치는 가장 후방 피질골 뒤쪽에서 여기서부터 1에서 1mm 앞쪽이라 그래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터널을 잘 뚫어줘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남겨야 돼요. 1에서 2mm 정도. 근데 그게 뭐 쉽지가 않아요. 조금만 뒤쪽으로 가면 뼈가 부서지고 또 넉넉하게 앞으로 가게 되면 뭐 이쪽에 뚫게 되면 많이 남죠. 5mm 이상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뚫어야 된다. 근데 기술적으로 많이 어렵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사람마다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으면 좋겠지만은 뾰족하게 돼 있지 않고 여기가 둥그렇게 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둥그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가 탑이 어딘가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답을 못하죠. 탑이 어디라고 보세요? 여긴가요? 아니 여긴가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그냥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여기가 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를 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 말려있다 그러죠, 길이가. 말려있게 되면 탑의 위치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 수술의 경험밖에 없어요. 들어가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보이는 거지, 실제로 관절경에서 보면 뒤에는 안 보이고 앞에서만 보거든요. 앞에서만 보니까 동그랗게 말려 있으면 상당히 힘들다 그러죠. 그래서 최대한 뒤쪽에 가서 잘 뚫어져야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퇴 터널의 위치는 또 앞에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12시를 뚫으면 안 돼요. 이렇게 12시 방향으로 터널을 뚫게 되면은 이 식관이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재파열, 후방 십자인대랑 부딪히기도 하고 또 늘어나기도 하고 또 회전을 못 잡아주겠죠. 그리고 또 너무 수직으로 뚫으면 안 돼요. 경골 터널을 뚫을 때도 좀 비스듬하게 이렇게 뚫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뚫어주면 안 돼요. 옆에서 보더라도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수직으로 올라가면은 스스로 지속적으로 회전 불안정성이 생기고 재파열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렵습니다. 어렵죠? 여기 위치도 중요하고 이 위치도 중요하고 이 위치도 중요하고 오버 더 탑, OTT 알고 있어야 되고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도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했는데 자세한 거는 또 영상과 사진을 보고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케이스를 보고 좀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세 남자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자가근과 타각을 섞어서 하는 혼합형이죠. 하이브리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했고 용골 수술도 했습니다. 이거는 몇 년 전 서울에 있는 모모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잘 했습니다. 수술 후에는 괜찮다가 축구하다가 뇌회전되면서 소리가 났습니다. 별다른 통증은 못 느꼈으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거죠. 무릎이 빠져요. 불안정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학적 검사를 해봤습니다. 라크만 검사, 무릎이 앞으로 빠져나오는 양성, 그리고 축회전 검사도 양성. 본인도 느낄 정도로 푹푹 빠져요. 무릎이 푹푹 빠지면서 바깥으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전방전이 검사 양성. 그리고 맥무레이, 이거는 발열성 연골 검사죠. 이런까지 양성. 모든 거에서 해서 전방 십자인대가 재파열이 됐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외래에서 MRI 안 보더라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도 MRI는 봐야 되겠죠. 먼저 엑스레이 찍은 거 보니까 이렇게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경골 스크루 있고요. 터널이 있고 바깥쪽으로 빼주는 플리커터 그런 테크닉으로 이렇게 수술을 교수님께서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파열이 됐죠. 축구하다가 MRI 보니까 이게 전방 십자인대죠. 올라가는데 여기 한 개도 안 보이죠. 밑에 레벨에서 완전히 파열이 됐죠. 여기도 십자인대만 따로 끊어서 보는 사진인데 여기도 까만 게 안 올라가고 다 이렇게 하얗게 뜨죠. 회색으로. 이거는 완전 파열입니다. 그래서 관절경 소견을 보니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급성기로 파열돼서 피도 많이 나고요. 다 틀어져서 남아있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요 밑에 레벨 여기서 파열되듯이 여기도 보면 위에보다 밑에 레벨 밑에서 한 몇 프로 되죠? 밑에서 한 20% 레벨에서 완전 파열. 20%만 파열된 거 아니에요. 100% 파열이에요. 100%. 밑에서 단지 20% 레벨에서 파열이 됐다. 완전 파열이다. 수술할 때 요거 엔도 버튼 제거를 했습니다. 엔도 버튼 제거하고 경골에 있는 스크루도 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터널 안에 있는 하이브리드 인대도 남아있는 것도 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술이 오래 걸려요. 이런 것도 제거하고 남아있는 인대 제거해야 되고 다시 또 터널을 만들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재재건술은 수술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OTT 오버 더 탑이라 그랬죠. 그래서 2mm 앞에 하면 좋은데 약간 좀 앞쪽이에요. 실제로 정확한 길이는 좀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이 조직들을 더 제거를 하면은 더 잘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여기는 20mm 돼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고 이걸 다 제거하면 실제로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작겠죠. 그래도 약간 좀 앞쪽이라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의 위치가 너무 12시는 아니죠. 10시 지역에 터널은 잘 뚫린, 터널은 그나마 뒤로도 많이 갔고요. 그리고 옆으로도 많이 좀 치우쳐 있는 상황. 처음에 수술할 때도 교수님께서 수술은 잘 해놓으셨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어쩔 수 없이 재재근을 해야 되겠죠. 타각으로만 재재근이 됩니다. 다음에는 인대 좀 살려놨어요. 다 터져 있는데 이런 걸 10%라도 모으자는 심정으로 잔존인대도 봉합을 좀 해놨는데요. 많이 부족하긴 해요. 깨끗하지 못하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연골도 안 좋아서요. 연골도 봉합을 했습니다. 예측 반환성 연골, 연골판 봉합술까지 수술하고 MRI 괜찮게 잘 돼 있죠. 약간 좀 앞쪽이긴 해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잘 돼 있죠. 재재근까지. 터널을 우리가 새로 뚫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는데 기존에 있는 터널의 위치가 좋아서 그대로 좀 사용을 했습니다. 재재건 잘 했죠. 수술하고 엑스레이 보니까 잘 돼 있고 엔더 버튼, 스크루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재건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하죠. 오늘의 타겟은 뭐죠? OTT. 뒤쪽에서 최대한 많이 가고 뒤쪽에서 몇 밀리요? 1에서 2mm 정도 앞에서 최대한 뒤쪽에 붙여라. 그리고 너무 12시 지역에 가지 말고 그래도 조금 비스듬하게 기울여라. 시계 방향으로 치면은 2시 방향이 좋고 이쪽으로 보면은 10시 방향 10시나 2시 방향으로 치우쳐야 좋더라. 최대한 뒤쪽에 1, 2mm 남기고 해야 된다. 하지만 너무 뒤로 가다 보면 여기가 부서져요. 부러지고 파괴되고 골절이 생기니까 적당히 잘 남겨야 되겠다 라는 것이 오늘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다 보고 나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세요.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도 오늘 전방 10주년대 제 파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반드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방 10자인대 파일로 수술하신 분들이 그리고 제 파일로 고생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